반갑습니다. 박간의 오상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총 4가지 정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그중 첫 번째, 학력.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학력사, 이 학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긴 사회입니다. 물론 기업에서 채용할 때는 우리는 학벌을 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오케이입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일본에 15년 정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업을 왔다리 갔다리 전전하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사부 직원들과 이하해본 걸과 학벌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본의 제일 유명한 대학인 동경대학이라든지, 아니 뭐 사립의 유명한 대학인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그런 출신들이 상당히 일본 주요 대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온 나는, 일본 대학을 다니지 않은 나는 일본에서 취업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도 상당히 일본에도 신기한 문화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그건 이미 한국 대학이라는 파이 안에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일본에서 많이 봤지만, 한국에서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셨다면은 크게 일본 사람들의 그런 학벌주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외국 대학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학 유명한 대학도 많이 있겠지만 그걸 다 일일이 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인 지원자들 중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는 포지션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일본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건장한 남아들은 약 2년간 군대를 다녀오게 되죠. 그런데 일본 친구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즉 4학년 졸업 후 바로 취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대학을 휴학을 하거나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해서 다시 취업 공부를 해서 기업을 입사를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서 준비하고 오신다고 하더라도 일본으로 대략 2년 정도의 일본인 일반 경쟁자들과의 갭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2년이라는 갭,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포인트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남성분들 경우인데 이게 꼭 마이너스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군대를 갔다 왔다는 조직 생활을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그쪽에서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대한민국 분들은 이게 병력이 이제 직업 경력으로는 되지 않겠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직업 경력으로는 채워주진 않지만 대신 이 친구는 약 2년 정도 조직 생활에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비춰지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 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외로 플러스 되는 요소겠죠. 그 외에는 나이에 관해서는 일본 친구들이 그렇게 빨리 취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면은 일본 친구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그런 나이대로 취업을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즉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기업은 아직까지도 많은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중기업에서 대기업 정도가 되면은 거의 다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종신고용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졌는데, 일본은 좀 거기랑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준비된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아까 일본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한다 했는데, 그럼 이 친구들이 인턴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대학교 때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그런 것에는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 너희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업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런 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대신 너는 언젠간 회사에 기여를 하여라 라는 식의 인사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이게 외국인 채용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점이 마이너스일까요? 외국인은 예를 들어 한국인, 뭐 중국인, 여러 가지 이제 일본 사람 보면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뽑아두고 교육을 시켜서 자, 이제 이 친구가 회사를 위해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구만이라고 되면은 그렇죠. 전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커리어를 쌓은 다음에 모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기업으로 전직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 왜? 기껏 회사 돈을 이렇게 투여해서 사람을 만들어주니까 도망을 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나본 많은 인사 담당자들은 그게 외국인을 뽑는데 어떤 의미로서는 좀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일본인들과 비교를 해서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일본에서 평생 살 거면 관계가 없겠지만 이게 뭐 솔직히 사람 인생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면접시라든지 그 기업에 들어갈 때 어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한국에서는 많이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외국인들 지금 막 그 취업하라고 그 정부에서 PR도 하고 뭐 한국에서 여러 미디어에서도 일본은 뭐 호황이다 PR도 하고 들어가기 쉽다던데, 취업하기 쉽다던데 라는 뉴스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외국인 환영이라고 되어 있는 기업의 대부분은 이걸 살짝 바꿔버리면 중국인 환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될까? 물론 중국 사람들의 파이가, 인력시장의 파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지만 일본 기업의 아시아에서 한에서는 일본 기업의 대부분은 중국의 지사나 중국의 공장이나 중국의 거래처나 중국 기업과의 일을 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국 인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도움이 된다는 식이 많이 되겠죠. 확률상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든지 좀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 기업도 물론 일본에서 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중국 기업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서 일을 하는 그런 숫자에 비해서 한국 분들의 숫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왜? 인사부에서 이런 말 하겠죠. 너를 뽑아서 우리 회사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한국 기업과 이 기업이 거래를 하지 않아. 아무 관련도 없어. 그런 외국인인 너를 뽑아서 일본 사람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단순히 저를 외국인으로 보기보다는 똑같은 경쟁 상대인 일본 학생들이 있겠죠. 일본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저는 저 친구들, 여러분들이 뽑는 일반 일본인 사람보다 제가 더 다른 차별되는 포인트가 있다. 군대, 아까 말했던 군대를 갔다 왔고 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라는 식으로 이제 PR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지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즉 뭐다? 여러분들 일본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뽑아서 그 기업에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차별성과 거기에 대한 강점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력서에서 피해를 잘 할 수만 있다면은 일본 취업도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본 취업에 앞서 알아둬야 될 것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일본은 학력사이다. 두 번째, 나이에 대해서. 세 번째, 일본의 종신고용 문화. 네 번째, 외국인 환영, 외국인 취업하기 쉬워요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몇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종신고용 같은 거라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IT 기업, 뭐 벤처 기업, 외자 기업 여러 가지 요즘 일본도 상당히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종신고용 말 계약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중에 뭐 이제 흔히 말하는 자른다고 말하죠. 파이어 그런 문화도 많이 생기긴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제조업과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일본의 웬만한 기업,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분야를 다 총막론했을 때 종신고용에 대한 문화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본 취업의 허와 실, 그리고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이바이.